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점심 이후에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FOMC 파월 의장 발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하겠지 싶었는데 결국 펼쳐보니 시장의 방향은 아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낙폭 과대를 중심으로 개인만이 그야말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국내 분위기도 좀 흉흉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환율도 봤더니 어느덧 1185원 선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메리트가 없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도 적극적으로 팔면서 현재 3,200억 원 이상 매물을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2,100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기록하면서 글쎄요, 좀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러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이 단기간을 지나가는 우리로서는 억겁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 힘낼 수 있을 만한 전략들 가득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현대모비스가 역시 4분기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이 10조 4,03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38조 원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2% 증가, 이것도 컨센서스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역시 시장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호조세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나왔고 주가 상황 자체도 오늘 장중에 계속 좀 약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올해는 신차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전기차 증가하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6%까지 낙폭을 만회한 상황인데 상승 전환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부터 해서 저희가 여러 종목과 전략들 계속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참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언제나 핫한 종목은 있기 마련이고 검색이 되는 종목들은 항상 탑5, 탑10으로 이렇게 묶이기 마련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일주일간 증시를 공포로 밀어 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말고요. 실적주 위주로 한번 바라봐야 될까요?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꿈틀꿈틀 거렸는데 관련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전문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관련주 들썩이었고요. 또 현대차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위주로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동반 모멘텀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도 올랐고요. 2차 전지나 2차 전지 소재주까지 너무 많이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뭘 담아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까? 리스크는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탑픽 한번 골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매출은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도 라인 때문이었습니다. 라인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일본에서 새롭게 핀테크 사업을 한다면서 5천억 원대 적자를
적자를 냈습니다. 2018년 때보다 더 큰 영업 적자를 내면서 모회사인 네이버의 발목까지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 앞으로 또 라인의 고비용 문제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려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매물대 19만 원대를 좀처럼 못 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쯤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네이버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메리츠종금증권도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호실적이었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5천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1년 만에 다시 새로 쓴 겁니다. 매출도 11조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같은 다양한 새로운 신사업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트레이딩이나 리테일, 기존 사업도 골고루 잘 보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표는 잘 나온 거 맞긴 한데 주주들 심리가 많이 얼어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메리츠 종금증권 반짝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롱 앵커. 인기 있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하면 반신반의였는데 네. 지난해 말부터 막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도 분명히 이 영향도 있을 테고 어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2차 전지 관련주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주변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테슬라 직접 사서 재미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테슬라의 모멘텀도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납품 관계에 있는 만도라든가 또 지난번에 자동차 관련돼서 MS 오토텍 한번 그렇죠. 네. 예, 탑픽으로 말씀드렸죠. 잘 갔다가 네. 지금은 약간 좀 흔들리는데 아마 추세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뭐 우리산업, 센트럴, 모텍 이런 종목들이 다 관련된 쪽에 납품하는 회사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 테슬라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는 꼭 지금부터는 확인해야 될 대표적인 또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기차 하게 되면은 1차 개화기가 한번 있었죠. 네. 과거 한 2,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바라보면서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성과는 안 나오는데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좀 올랐었다가 좀 가라앉는 현상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수요가 같이 받쳐주면서 수율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지난번에 과거에는 전기차 살려면은 돈 5천만 원이 필요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또 발달하고 또 투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런 원년이 아마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가솔린 차랑 비슷비슷해졌잖아요, 사실상. 예, 단적인 예로 요즘 밖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파란색 번호판 눈에 네. 많이 띄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띕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가시화가 들어오는 어떤 개화기 이후에 확장기로 들어온다라는 쪽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 올해부터 아마 강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렇죠. 네. 비상기후 협약이죠.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독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또 폭스바겐이 ID3라고 하는 보급형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쪽은 조금 더 어떤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나온다. 한 관점 쪽에서는 바라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명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또 의외의 타이밍에서 올렸습니다. 전기차랑 2차 전지에서 뭐 다른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떤 질문이에요? 이게 암만 확장기에 올해 들어서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 장이 보통 장입니까? 변동성 엄청나게 주면서 오늘 오후 들어서 또 낙폭 커져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도 단기 그리고 중장기로 나눠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는 매수 매도 의견 그리고 중장기 매수 매도 의견 이렇게 좀 나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솔직히 사고 싶죠. 따라가서 이거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고 싶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해서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연결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어떤 윗골이 또 길게 달고 나오는 흐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어떤 눌림 목적엔 계속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앵커 투자 성향상 이런 눌림목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빙고. 장 단기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앞에서 안신 앵커가 또 브리핑하면서 네. 그 탑픽 뽑아드리겠다고 후원장담을 미리 했기 때문에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탑픽 어느 종목 보고 계세요? 예, 띵동이 탑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예, 좀 타이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탑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M+라고 하는 종목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쪽은 파우치형이 대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제조 공정 관련된 장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 대한 강점들도 같이 나오면서 최근 이어지는 증설까지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숫자로 실적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같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가격대 지금 21,000원인데 네. 위아래로 어느 정도 보세요? 네, 21,000원 밑에서는 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한 25,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그래도 한 19,000원대 정도를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관점 쪽으로 추세 유지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최선호주로 M+ 얘기를 해줬고요. 위로는 25,000원, 아래로는 19,000원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의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투자 의견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4분기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별로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다 선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라든가 쇼핑 검색 관련된 부분들, 컨텐츠 이런 또 네이버 페이 관련된 쪽도 다 어느 정도 성장성을 이뤘는데 라인 얘기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R&D 관련된 쪽의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 근데 물론 R&D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고 IT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시장의 눈높이를 같이 맞출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살짝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 실적은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 역성장을 보였다라는 쪽에 우려감은 있는데 올해는 다시 성장세가 한 2016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한 단계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띵동이 안 울리네요. 저는 네, 안심하고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네이버 대신에 다른 관련된 쪽의 플랫폼 쪽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약간 노이로제 걸린 듯한 느낌인데 또 없다고 하니까 또 띵동을 올립니다. 굳이 쥐어짜낼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보이는데 왜 어떤 질문이에요? 네이버 말고 다른 대안주라뇨. 네. 아니 라인의 문제가 아무리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거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출혈 경쟁을 보였던 야후와 이제 통합 가능성 그리고 계속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적자가 많이 해소되면 네이버도 싱싱 날아갈 텐데요. 총선 관련해서 모멘텀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대안주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거는 네. 참고로 네,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만 하는 얘기인데 네, 네. 그 안신 앵커가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네. 오피셜이 아니라 네. 그냥 뇌피셜인데 네. 안신 앵커가 그 종목을 갖고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더 네이버. 감정이입해서 네. 좀 물어보는 네이버. 거 아닐까. 네이버군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확실한 쪽을 보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경쟁 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 차라리 카카오가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의 확장 속도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카카오에 대한 좀 더 안정적인 실적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고 싶고요. 또 하나 네이버 실적을 보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쪽입니다. 앵커님 웹툰 좋아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별로 안 봅니다. 안 보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앵커님 안 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네, 많이 그렇죠. 인기는 보시면, 많으니까요. 네, 예. 특히 이번에 실적에서 보게 되면은 북미 쪽의 웹툰 사용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은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웹툰 관련주 쪽으로 과거에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맞아요. 소설 쪽으로 약간 영향시키면서 게임 쪽으로도 같이 연결되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진짜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죠. 예, 웹툰과 웹소설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예. 이런 컨텐츠가 커가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변화들은 DNC 미디어 관심 있게 DNC 보는 게 미디어. 좋다고 보여지는데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시에는 좀 약간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은 한 25,000원대 이상은 단기 매도 관점인데요. 아마 한 23,500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성장성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올해 실적도 기대할 만합니다. 예. 그래서 한 29,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대 정도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NC 미디어 목표 주가 29,000원, 손절가 2만 원 얘기가 나왔고요. 안신혜 앵커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더 낫지 않겠냐 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가격대 좀 체크를 안 해주셔서 카카오는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카카오는 일단 지금 신고가 과거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있었을 때 네. 고가 정도 한 18만 5천 원도 아마 신고가를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원대 정도로 잡아가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아래 나가는 것처럼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업권인데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적은 잘 나오는데 네. 규제도 좀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 네. 올해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네. 이 업종군이나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전 직장이잖아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비밀 협약 의무 네, 이런 거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없고요. 좀 더 홀가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지금 5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보여줬는데 시가총액이 2조 3천억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여기다가 또 배당 수익률만 따져도 5.7% 시가 배당률. 그러면은 같이 투자하는 입장 쪽에서는 뭐 이렇게 싸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난 실적이죠. 지난 한 2, 3년간 꾸준하게 성장해왔던 가장 큰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쪽에 그랬죠. 강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축 중에 하나를 또 바꿔야 되는 현상이 메리츠종금증권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증권사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NH라든가 또 한국금융 같은 경우도 같은 비슷한 맥락 쪽으로 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란 관점 쪽에서 접근하시면서 싸기는 싼데 그래도 올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파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 단계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글쎄요. 지금 바로 던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 레인지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바로 던지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매정하죠. 네, 정 없어 보여요. 그렇죠. 전 직장에 대한 또 사랑도 약간 예의가 남겨야 아니니까. 되니까. 네. 네. 그래도 싸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900원 정도 저까지 올라왔었을 때 일단 중기적인 저항권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는 좀 덜어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3,4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또 추세 붕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900원에서 4,000원대 매도 대응 얘기가 나왔어요. 전 직장에 대한 의리까지 포함된 거니까 우리들은 이거보다 더 좀 보수적으로 보기도 하겠고 손절가 3,400원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혜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